사각 책장 넘기는 소리 톡톡톡톡 맛있는 책 이야기 책과 음악이 함께 있는 온북 TV 수요북콘. 네, 매주 수요일 홍대를 책으로 물들이는 사각사각 톡톡 수요북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러분을 뵙는 게 처음인데요. 5시에 열리는 오늘 특별편에서는 두 분의 작가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말이 필요 없으신 두 분이죠. 중국인 거리의 작가 오정희 씨, 하나코는 없다의 작가 최윤 씨를 모셨습니다. 먼저 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요북콘의 진행자 시쓰는 신혜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세계인들이 읽고 있는 이 두 작품, 중국인 거리와 하나코는 없다를 포함해서 한국어와 영어로 대역 출간된 시리즈를 통해서 두 분의 작가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바이링걸 에디션 한국 현대 소설선에 참여한 두 분의 작가님으로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요북콘의 특별한 만남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의 초대 손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이링걸 에디션의 번역을 선두에서 맡아주신 번역가 전승희 씨, 그리고 요즘 여수 밤바다로 유명한 밴드 버스커버스커에서 드럼을 치시는 브래드 씨, 유학생 독자로 함께 참여해주신 변우연 씨를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두 분의 초대 작가를 모시기 전에 오프닝 낭독으로 중국인 거리의 한 부분을 낭독하고 모시고자 합니다. 제니는 치우기에 살아있는 인형이었다. 목욕을 시켜도 30분마다 한 번씩 옷을 갈아입혀도 매기 언니는 나무라지 않았다. Jenny was like a doll to Chio. Chio could give her a bath and change her clothes every half hour and never get a scolding from Maggie. 제니는 아기가 되고 때로 환자가 되고 때로 천사도 되었다. 나는 진심으로 치우기가 부러웠다. 너도 동생이 있잖아. 치우기가 의아하게 물었다. 의붓동생인걸? 그럼 니네 친엄마가 아니니?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응, 걔모야. To Chio, Jenny was sometimes a baby, sometimes a sick little girl, sometimes an angel. I envied Chio with all my heart, and it must have shown on my face. Don't you have a little sister too? Chio asked me dubiously. She's my stepsister. You mean that's not your real mother? My stepmother. I lied with a lump in my throat. 그렇구나. 어쩐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어. 이건 비밀인데 우리 엄마도 계모야. 치우기는 비밀이라고 했지만 치우기가 의붓자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동네에서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비밀을 서로 지켜주기로 손가락을 걸고 맹세했다. Tears gathered in her eyes. Well, somehow I had a hunch. Don't tell anyone, but I have a stepmother. 2. There wasn't a soul in our neighborhood who didn't know this. I linked my little finger with Chiok's, and we promised to keep each other's secret. 그럼 너의 엄마도 널 때리고 나가 죽으라고 하니? 응, 아무도 없을 때면. 치우기는 바지를 내려 허벅지에 피멍을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Does your mom beat you and tell you to get lost and drop dead? I asked. Yeah, when no one's around. Chiok lowered her pants and showed me her bruised thighs. 난 나가서 양갈보가 되겠어. 나는 얼마나 자주 정말 내가 의붓자식이었기를, 그래서 맘대로 나가버릴 수 있기를 바랐는지 몰랐다. I'm going to run away and be a GI's whore. How often I wished I really were a stepdaughter so I could run away whenever I pleased. 네, 중국인 거리를 낭독해드렸습니다. 네, 멋지게 영어 낭독을 해주신 분은 번역으로 참여하신 전승희 선생님이세요. 이쪽 자리로 모실게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무대로 모셔볼까요? 오정희 최윤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이링걸 에디션 출간 기념으로 오셨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설 쓰는 오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한여름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더우셨죠? 네. 더운 날 이렇게 폭염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한영 대역 시리즈가 출간되면서 독자분들과의 만남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요. 물론 영미권이라든지 이미 다른 곳에 번역 출간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저희 우리나라에서 한영본으로 출간된 거에 대한 의의는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오늘 책이 바로 한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출간이 된 이렇게 출간 의의나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신기해요. 그 전에 사다리 문고라고 그러나 네. 영한 대역 문고본으로 외국 소설들을 영어 공부한다고 잘 하지도 못했지만 하여튼 읽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역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이것이 국내에서도 이렇게 다 유통이 될 거냐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영어 공부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이런 거를 사서 여러분도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좀 더 언어를 좀 골라서 잘 쓸 걸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참 저는 기쁩니다. 네. 진짜 우리 최영 선생님은 어떻게? 네, 여기 책 나온 거 보니까 선생님이나 저나 해당된 그 작품이라서가 아니라 책이 참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늘 밖에서만 번역된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도 밖에는 있는데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었는데 네. 이렇게 작은 책으로 또 국내에서도 바이링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하고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예, 이 두 작품은 워낙 오래전에 출간되고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작품에 대한 이렇게 자세한 내용보다는 이렇게 다른 외적인 요소들로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낭독해드렸던 중국인 거리는 그 어린아이의 성장의 눈으로 바라본 어떤 전쟁의 비극을 그린 그런 소설이고요. 최윤 선생님의 하나코는 없다는 어떤 한 여성의 존재에 대한 상실을 그린,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관념적이면서도 독특한 소설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쓰신 작품이지만 그래도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이 작품을 쓰시게 된 그런 배경이 항상 늘 궁금하더라고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냥 이 소설의 배경이 된 그 시대에는 그냥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로서는 정말 임진왜란 만큼이나 멀게 생각이 될 1954, 5년경부터 59년 사이에 실제로 제가 인천에 지금 차이나타운이라고 네.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자랄 때는 청관낸 동네라고 그랬어요. 청요리집이 있고 짜장면집이죠. 그래봐야. 근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지냈던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 말까지의 그때 실제에 제가 살았던 그때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또 말하자면 이 아이 주인공의 연령이 한 9살부터 한 12, 13살까지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어른도 아이도 아니고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입사하는 어떤 혼돈의 공간들, 그런 속에서 어떤 자아가 생기고 어떤 성적 정체성 같은 것들이 싹틀 무렵에 어떤 아주 혼돈스러운 그런 시기의 얘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또 제가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 문학의 문학색의 원형, 또 문학적 감수성의 어떤 근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지 진정한 제 문학적 모태라고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작품에 대한 또 새롭게 애정이 또 더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코는 없다는 어떤 배경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죠?
그 작품이 쓰여진 것이 네.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하여간 90년대 초반부에 제가 그 작품을 썼는데요. 네. 이제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좀 작정을 하고 우리의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 조금 불편한 것들 혹은 네. 글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수정되어야 될 것들 하여간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쓰여진 작품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한 그때는 저의 인생에서 굉장히 여성에 관심이 많았던 때 지금도 뭐 여성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의 여일한 관심이긴 하지만 그땐 또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내가 이거를 친구들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친구들은 그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다 아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그 당시에 느끼기에 어떻건 작품 속에서는 이렇게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그 관계가 참 자유롭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쓴 작품이 하나권은 없다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도 듣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저도 대학 때 문학을 공부했고 지금도 시를 쓰는 입장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저희 문청들은 항상 우리 오장 선생님, 최윤 선생님 작품들을 한 번쯤은 필사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문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선생님만의 독특한 매력 그것들이 해외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뭐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문체적인 요소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집필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신 건지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뭐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자꾸 문체 얘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문체를 어떻게 익혔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듣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저는 특별히 무슨 문체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을 못 했고요. 그리고 필사라는 것도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그 방식이 문학 공부의 방식이 있는 줄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에서는 그 동양화 같은 경우는 이제 모사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소설을 필사를 해서 공부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저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 이렇게 한국의 이제 이른바 주옥 같은 단편이라는 그 소설들, 한국 문학의 전통이 그 주옥 같은 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 전에 오빠가, 그러니까 대학생이었으면서 그 문학 청년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상계라든가 뭐 현대문학 같은 거, 자유문학 이런 책을 보는데 저는 그 앞에 뭐 사상계 같은 거 앞에는 읽을 수가 없고 뒤에 꼭 그 소설, 단편 소설들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어떤 소설의 문장이라는 것을 익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의식 없이 그냥 체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문장을, 단편 소설은 이런 거구나, 문장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냥 그 어릴 때에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어서 많이 읽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고 되도록 그 정확한 그 문장을 써야 된다는 어떤 종류의 그 강박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괜히 들이나마난 질문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최윤 선생님께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똑같은. 글쎄 말이에요. 그게 그 문체와 작가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테라스에서 손을 이렇게 내려더니 엄마 왜 손이 안 떨어지지?
그런데 마치 그런 거와 같은 질문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한 작가의 여러 가지 경험 혹은 뭐 문학관, 뭐 세계관 더 좀 이렇게 근사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어떤 지점이 언어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저는 뭐 하여간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뭐 브래드 같으신 분은 이제 드럼이 있지만 우리는 언어로 그냥 우리를 표현하려고 그렇게 그냥 되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글쎄요, 문체는 이렇다 저렇다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나온 어떤 체질적인 것, 네. 참 이렇게 그렇죠. 무답을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예. 제 의문에 현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작품 문체 얘기도 해봤는데, 사실, 우리 국내뿐 아니라 이 작품들이 해외로도 많이 출간이 됐잖아요. 여러 언어권들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또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떠셨어요? 첫 번역된 소설이 이제 외국에 출간됐을 때 느낌 같은 것? 이게 제가 나이가 많고 머리가 하얘서 항상 그냥 먼저 매를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책이 외국어로 번역이 된다고 했을 때는 네. 상당히 흥분이 되지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한국에서 그 번역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외국의 한국 소설들이 번역돼 소개된다는 게 처음 굉장히 어려웠고 그것이 처음 이렇게 그 비교적 하여튼 그런 게 80년대 들어서 그죠? 그 전에는 거의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흥분도 되고 굉장히 이제 좋죠. 좋기도 하고 뭐 좀 의시되는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항상 어느 구석에서는 제가 이제 우스운 얘기로 우리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번역들을 어떻게 하지? 이런 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라든지 뭐 이러면 그렇지 뭐 하면서 우리 남편 말이 현찰 박치기 이런 걸 어떻게 영어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왜 우리끼리는 그냥 해도 다 아는 것들을 그걸 번역자들은 어떻게 풀고 어떻게 그리고 제가 한 번 또 경험을 한 게 저희가 이제 남편이 이제 대학 교수로 교환 교수라고 외국에 가서 한 2년 있었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후라이보이 곽규석이라고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간증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이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날샌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그 교민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그 날샌다.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날샜지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너무도,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정서랄까, 우리만의 독특한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어떤 것들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말 쌈박하게 이걸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글 속에 대단히 재치를 부렸다든가 어떤 한마디로 정말 이류관제랄까요? 한마디로 그냥 탁 해버리는 것들을 이 번역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쪽 사람의 정서에 맞게 했을까? 이런 것도 참 궁금하기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조금 그래요. 근데 이제는 참 번역이 돼서 이제는 세계화 시대고 국경도 없어지니까 번역이 자꾸 돼가지고 많이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최윤 선생님. 네, 질문이 뭐였죠? 외국에 했을 첫 번역서가 때, 외국에 번역이 출간됐을 때. 예. 이제 왜 작품에 저도 이제 사실 번역 경험이 조금 있긴 한데 네. 제 작품이 제가 모르는 언어로 번역이 됐을 때 왜 작품에는 정말 자기가 애착하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틀리면 안 되는데 본인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문장이 있어요. 꼭 그런데 그 문장을 막 펼쳐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를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이렇게 정열을 들여서 이 한 문장에 태어났는데 네. 이제 그런 단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궁금하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화의 독자들은 네. 어떤 식의 반응을 할까. 근데 실제로 그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코는 없다의 예를 들자면 네. 국내 독자들이 던지는 질문과 그 다음에 외국 독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독자들은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을 네. 많이 던지고요. 네. 외국의 독자들은 뭐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또 그들의 문화에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어떤 한국 문학의 특수성과 그거에 이제 얹혀진 어떤 문학만의 보편성이 이제 그렇죠. 어우러져서 이제 세계 표현도 국제를- 그렇고, 인물에 네. 대한 해석도 그렇고, 네. 궁극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 것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러면은 사실 아까 오정희 선생님께서는 또 우리 문학이 해외로 번역된 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 선생님께서 프랑스에 비교 문학 공부하러 가셨을 그 당시에는 더 그런 게 없었죠? 우리 문학의 비교 어떤 문학을 자리? 하러 갔거든요. 네. 근데 비교 문학을 못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작품이 번역된 것이 없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불문학을 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단행본으로 한 두세 개 그런 정도의 볼륨밖에 없었고요. 그것도 일반적인 대중이 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지금은 뭐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네.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듣다 생각났는데, 해외 독자로부터 이렇게 어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것 중에 좀 기억 남는 것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마 그건 번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오정희 선생님 말씀하신 그러한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그들은 젓가락을 두들기며 뭐 음식을 먹었다고 그럴 때 이해 안 되는 거죠. 젓가락을 네. 두들기는 게 어떤 일인지 리듬 맞추느라고 그런 류의 질문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작품의 주제에 대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하나코는 없다 같은 경우는 왜 이러이러한 행동이 일어나는가? 거기 이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잖아요. 왜 여자친구에게, 뭐, 부모가 돌아간다거나 그럴 때, 여자친구한테는 알리지 않고 남자친구한테 자기네들끼리만 알리는가? 뭐 이런 네. 디테일이 굉장히 특이하게 여겨졌는 모양이에요. 오정희 선생님께서도 뭐 그런 독자와의 이렇게 있었던 일화 중에 좀 기억 남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3라는 작품이 이제 독일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게 어떤 버림받은 아이들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왜냐하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지금 겪는 것들을 그쪽 사회는 먼저도 겪어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네. 어떤 여성의 문제, 여성 중에서도 모성의 문제는 항상 어떤 그쪽도 화두고 여자로 자기가 애를 낳고 기르고 하는 그 사람으로서는 어떤 벗어날 수 없는 물음, 영원한 어떤 물음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왜 사람이 동양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운물에 뛰어들어가 죽거나 죽을 때 왜 신발을 벗고 들어갈까? 신발을 벗고 죽을 때 그래가지고 그것이 참 오랫동안 어떤 문화사적인 어떤 토론으로까지 이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도 문학, 해외에서 문학 행사 했을 때 어떤 경험들인데요. 인도 문학이라면 다 카스트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 생각할 때 왜 그거밖에는 인도에서는 할 얘기가 없는가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한국 문학에 대해서는 왜 모두들 분단 이야기들만 하는가. 근데 그것이 어떤 한국의 역사와 한국적 어떤 것을 이제 들고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겪은 역사적 어떤 질곡, 어려움 같은 것들이니까 어떤 분단이 우리한테 워낙 컸기 때문에 모든 많은 비극들이 거기에서부터 많이 파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많이 문학적 소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왜 분단 얘기만 그렇게 끝까지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고요.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은 어떤 그 개인의 단자화되는 어떤 것들, 개인적 소외, 현대사회 어떤 고도, 또 하나고 같은 거 최윤 선생님의 이런 글들을 읽으면 그 사람들이 참 좀 이상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가?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좀 흥미로웠어요. 아, 그렇군요. 네, 만약에 서양 문화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너네는 왜 귀신 쫓을 때 십자가랑 마늘을 준비하고 있냐고. 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반대되는 그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새라는 작품으로 독일에서 그 여성 작가들에게 주는 그 리베라투르상 받으셨잖아요. 네, 그때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쑥스러운 날. 그게요. 지금은 돈이 중요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상금이 700유로였어요. 아, 700유로. 700유로면은 얼마죠? 1,200, 300. 500유로인가? 하여튼 우리 돈으로 70만 원 정도. 네, 500. 그게 재밌는 게 이제 그 책을 낸 출판사에서는 여러 가지 제 선전을 좀 해야 되니까 뭐 저명한 리베라투르 상을 수상하고 이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교 그 선교회 그런 데서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무슨 그 독서 그 회원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그리고 여성 작가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상들이어서 여러분들 아는 그 누구야 아옌데 대통령의 그 조카라는 사람 뭐지? 영혼 이자벨 아옌데나 이런 사람들도 그 상을 받았고 또 그 인도의 아주 유명한 누구더라? 그러니까 도로 쓴 사람 생각이 하여튼 이러니까 그런 그 제3세계라고 그 사람들 생각하는 그 작가들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 여성 문제 쪽에 민감하고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주는 거였어요. 그분들이 또 돈을 모아가지고 상금을 마련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주 그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의 그런 상이었는데 네. 그분들이 또 여러 소개된 책들 중에서 선별해서 읽으면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상금은 작은 상금이고 근데 누가 그래요 그 신문에 오정희 씨가 이제 리베라투르 독일의 상을 받게 됐는데 상금은 500유로 그러니까 왜 그것까지 밝히느냐고 그러니까는 지금 세상이 좀 이상해서 돈의 액수에 따라서 상의 권위가 오르내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해서 그런가 본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여성들이 정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면서 공정하게 같이 나눠 읽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주는 상이다. 이래서 저는 상당히 의미 깊은 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책자에 소개되듯이 저명한 무슨 이런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방금 이제 공감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학의 힘은 정말 공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5권의 이 에디션이 출간이 됐는데 여기 두 분이 대표로 오셨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 쟁쟁하신 작가님들 조정래 작가님, 신경숙 작가님, 공정 작가님 이렇게 많이 있으신데 네, 선생님들 보시기에 그냥 계속 선생님들 작품만 얘기하시니까 쑥스러운 것 같은데 우리 한국 문학이 갖고 있는 매력이나 힘 같은 거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중에서 뽑으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들 작품만 말씀드리니까 좀 쑥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학에 대한 자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문학이 갖고 있는 매력이 어떤 게 있을지. 왜 세계에서 먹힐까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최윤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한국 문학은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하여간 그 앞서서 이렇게 세계에 많이 읽히는 그런 작품에 비했을 때에는 솔직하게 역사는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네. 역사는 짧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특정상,
굉장히 단기간 내에, 뭐 사회가 그러니까요. 또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사회가 작가를 훈련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런, 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라가 크지도 않고, 네. 거기다가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에 비하면은, 작가의 저력들도 뛰어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것이 다른 우리보다 소위 앞섰다고 얘기하는 그런 그 나라들의 문학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또 그러니까 그들이 빠진 어떤 문학적인 약점들이나 함정에 우리가 다시 빠질 필요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기대를 하지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일로 마무리할까?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학의 힘으로.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이렇게 계속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특별한 초대 손님과 함께 할 시간이 왔습니다. 계속 번역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번역을 모국의 혀라고 혼자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언어를 말을 대신해 주시는 분인데, 이번에 한영대학 번역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획하시고 참여하신 전승희 번역관 선생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안녕하세요. 오프닝 낭독으로 아까 NG 나면서까지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 에디션 출간 기념으로 마련된 자리지만 이렇게 앉아서 계속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가장 이렇게 환호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번역에 참여한 책을 보는 기분 또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예. 예, 오늘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저로서는. 네. 이 기획이 한 5년, 오늘 15권이 나왔지만, 100권 정도 기획이 되어 있고, 또 가능한 한 올해 안에 50권 연속 출간을 하려고 준비가 진행 중이고요. 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또 그 전에 번역하느라고 어려운 초창기에 애를 많이 쓰신 분들, 영역은 아니지만 사실 최윤 네. 선생님이 그 선구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렇게 애 쓰신 분들에 힘입어서 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역의 노고를 기꺼이 맡아주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아까 계속 번역에 대한 말씀에 이렇게 항상 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제 작품이 이렇게 번역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이 과정에서 좀 동참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 문장은 어떻게 번역됐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뭐 그 번역도 좀 하고 제가 감수도 하고 네. 그러면서 사실 번역이 참 어려운 일이죠. 잘 한다는 게 아무리 잘해도 또 다시 보면은 이게 이런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워낙 언어 간의 차이가 크니까요. 네. 그리고 언어의 차이는 또 동시에 이제 뒤에 있는 문학과 역사의 차이이기도 해서 쉽지만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말하고 영어의 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면 어순이 다르다든가 네. 그리고 존댓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부겠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상식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말은 또 의성어나 의처어가 굉장히 풍부한 말이에요. 그렇죠. 영어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하고 그래서 가령 가만 이런 말을 아마 이제 영어 사전을 뒤져보시면 softly라든가 quietly 이런 게 나오는데 가만의 느낌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렇죠. 네.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죠.
살금살금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런데 영어를 찾아보세요. secretly 이렇게 나와요. 참 어려워요. 사실 그 번역을 담당한다는 일이. 네. 또 제가 너무 말이 많죠. 쪽마루 같은 단어는 쪽마루 없죠.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라졌지만 미국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해당할 수 있는 게 porch라는 말이 있는데, porch는 뭐 규모부터 쪽마루하고 전혀 틀리니까 그냥 porch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말이 되지가 않고, 네. 이런 저런 걸 이제 결정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이번에 번역 과정에 좀 동참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아마 이 브루스 풀턴 씨하고 주찬 풀턴 씨가 같이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번역사에서 그냥 거의 개척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80년대에 처음으로 이런 일들을 시도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의 공로가 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두 분이 참 꼼꼼한 분들이어가지고, 뭐 이제 서로 미국에서 그전에는 메일이 없을 때니까요, 편지지에 빼곡하게 해서 잘 배낭이 끈이 요렇게 달린 건가요, 저렇게 달린 건가요 하면서 그걸 또 그려까지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문답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그러니까 이건 또 어느 분이 뭐저렇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어느 책을 보니까요, 저는 영어 해독력이, 저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영어 책을 잘 못 봐요. 영어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웃는 말로,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다, 뭐 이 정도다 나는 내 실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듬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보는데 한번 경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총각김치 있잖아요. 총각김치라는 것을 총각들이 먹는 김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느 소설, 그건 제가 굉장히 힘을 들여서 썼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맨 마지막 구절에 닭이 울기 전에 또 쉼표하고 닭이 울기 전에 마침표, 계명성의 새벽이 오기 전에, 어떤 굉장히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쓴 건데, 닭이 울기 전, 우리가 닭이 운다면 새벽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판소리라든지 또 옛날 소설 같은 것들 보고, 또 우리 울세대들 바로 보면 계명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 계명은 닭개자, 울명자, 소리성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닭이 우는 소리를 우리는 계명성, 여러 시조를 봐도 그렇고 판소리 같은 데 들으면 많이 나와요. 그게. 근데 그 뭐냐면 계명스타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막 속상하죠. 저는 닭이 울기 전에 계명성에 새벽이 오기 전에를 하느라고 석 달 열흘을 머리를 쥐어뜯고서는 그걸 했는데, 결국 계명 스타가 돼버렸으니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이게. 그렇군요. 근데 아까 지금 브루스 풀턴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진짜 이렇게 미국인으로서 이제 한국 문학 번역에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직접 우리 말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지금 많이 이렇게 좋아졌나요? 번역하신 입장에서 지금 보실 때 어떤 변화들이 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브루스 풀턴 교수님 부부를 가진 거는 참 큰 행운이었어요. 그분들 외에도 이제 몇몇 분들이 뜻있게 사실 미국 시장에서 굳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작가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번역을 만들려고 애를 쓰셨고요. 최근에 많이 그래도 상황이 좋아졌죠. 우리나라에서 번역원이라든가 대산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도 전에보다 많아졌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하면서 이 시장, 대중적인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죠. 네. 그 증거가 작년에 이제 신경숙 씨 작품이 미국에서 번역돼서 독자들의 호응을 크게 받은 일인데, 네. 그러면서 미국 독자들로부터, 사실 일반 독자들로부터 한국 문학 작품 번역된 게 있는지 이런 질문을 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상호 교류 그리고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데 가능성이 밝아졌다 그런 네. 느낌은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최은 선생님도 번역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과거에 네. 이렇게 번역 작업도 하셨는데, 이렇게 저희 작가들 가끔 보면 이제 우리나라 언어가 뭐 변방의 언어다, 이 우리 변방의 언어다 이렇게 한계가 있고, 왜 우리는 차라리 영국이나 미국의 식민지가 되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차라리 식민지를 살 거면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일선에서 느끼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요새 보니까 한류에 대한 그 여파가 굉장히 이렇게 커서 우리나라 말로 한국 노래를 부르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시면 한국말을 배우고 번역을 하고자 하는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좀 생기는 편인가요? 어떻게 느끼세요? 글쎄, 선생님이 더 아무래도 이제 영어권이 굉장히 주도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작가에게는 사실은 좋은 번역자를 만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말 여러 언어권에 다 통틀어서 굉장히 감사하는 편이죠.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가 막힌 번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하늘을 그냥 뭐 스카이로 할 수 있는 아니 정말 실제로 그런 번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좋은 번역자들을 만나고 또 그 번역자들을 통해 작품이 소개되는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 아까도 이제 지금 오정희 선생님도 저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주찬 브루스 풀턴 두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한국 문학을, 그러니까 글쎄요, 외국 문학을 변방의 언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같은 문화는 조금 독특해요. 외국 네. 문학이 굉장히 많이 읽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국 문학을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러면 누가 한국 문학을 읽는가?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선정된 독자군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받고 네. 그다음에 자기 문학도 다 읽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걸 찾는 그런 독자들이 사실 오래 가요. 그러니까 그 독자들이 계속 한국 문학에 한번 여러분 표현으로 이제 필이 꽂히면 계속 한국 문학을 찾아 읽는 것이죠. 이제 그런 기획에 굉장히 에디션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모든 언어는 변방의 언어예요. 어떻게 보면. 네. 문제는 좋은 작품은 겉으로는 안 드러나도 결국은 독자들이 보이지 않게 선정된 독자들이 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참 글쓰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전혀 독자를 만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만나는 것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뭐 번역의 중요성과 또 어떻게 보면 번역 예찬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승희 선생님 오랫동안 번역해 오시면서 정말 이 직업은 정말 보람되다 뭐 이런 느낌 가지실 때가 언제세요? 우선 개인적으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즐거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도 즐겁고, 제가 그래서 비교 문학을 공부했지만,
다른 문화를 통해서 다른 사고, 그러니까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사고에 나를 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네. 그래서 그 번역을 하면서 어렵지만 그게 아주 즐거운 도전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내가 어떤 게 가장 좋은 걸까 이렇게 따져보고, 독자와 작품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독자들의 호응을 받을 때는 네. 정말 더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로 된 작품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말로 된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양쪽에서 다 독자들, 제가 알지 못하는 독자들을 우연히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네. 만나서 작품 읽었는데 정말 작품이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보람이 있습니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사실은 이 번역 갖고만 얘기해도 2시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쉽게도 좀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프닝 때 그 중국인 거리 낭독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하나코는 없다 중에서 함께 아까처럼 낭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잠시만요. 폭풍이 이는 날에는 수로의 난간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하라. 그리고 안개, 특히 겨울 안개에 조심하라. 그리고 미로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두려워할수록 길을 잃으리라. It is forbidden to venture near the canal railing on stormy days. Take precautions in the fog, particularly the fog in winter. Then enter the labyrinth. And bear in mind, the more frightened you are, the more lost you will be. 로마에서의 일을 끝내자마자 그는 기차에 올라탔고 저녁 늦게 베네치아에 도착했다. 그리고 방향 잃은 호흡이 하얗게 서려오는 새벽의 어느 창가에서 그는 이 환상에 가까운 팻말을 보았다.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환상을 헤매는 피곤한 꿈 속에서였다. He has finished his business in Rome and taken the train to Venice, arriving after dark. Dreaming an exhausting dream, wandering among fantasies he had yet to confront, through a dawn window frosted with the desultory breath, he had seen this spectral sign, the words assembled by his unconscious from the travel guides he has read since arriving in Italy.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역을 나왔을 때 그는 32살의 생애에 그가 본 것 중 가장 놀랍고 이상한 도시 앞에 있음을 알아차렸다. Before him lay the most peculiar city he had ever visited in his 32 years. A floating city of building crowned with weighty ornaments, it swayed among the canals like a gigantic cruise ship on the verge of sinking. 무거운 장식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건물들이 가득 떠 있는 도시. 그것은 침몰 직전에 거대한 유람선처럼 수로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난간도 안개도 없었다. But there was no railing and no fog. 네, 숙소까지 태워줄 작은 배에 오르면서 그는 서서히 여행 초기부터 그를 지배하던 이상한 최면 상태까지 깨어났다. 유령들처럼 말이 없는 승객들에 섞여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 이것이 베네치아군. 여기서 지금부터 뭘 한담? As he boarded the small boat that would take him to his lodgings, he awoke from the peculiar state of hypnosis that had gradually overtaken him since the start of his journey. The other passengers were silent as ghosts. So, this is Venice, he muttered to himself. What now?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낭독과 화면이 조금 안 맞은 미스는 있었지만 예, 감동적으로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주 특별한 낭독이 됐는데요. 선생님 앞으로 번역 활동 계속 기대하면서 한 사람의 펜으로 지켜보면서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뭐 앞으로 계획 들려주시죠. 예,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문학선에서 100권 정도 기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네. 거기서 저는 기획 번역 감수를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올 15권 중에 네. 아마 제가 번역한 작품이 한 3권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전승희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번역하신 분과 소중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낭독 들으니까 또 기분이 새로우시죠? 네. 꼭 제가 쓴 거 아닌 것 같죠. 네, 이번에는 이제 번역가 선생님 만났으니까 다음 순서로는 이 책의 영어본의 첫 독자,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파일을 받아서 미리 보신 분들이 계세요. 예, 요즘 이 노래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여수 밤바다 길에 가거나 라디오만 틀면 나오는 네. 그 노래에 드러머로 활약하고 계시는 브래들리 레이모어 씨, 브래드 씨시죠.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활약하고 활약이라고 하면은 참 웃기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은 활약입니다. 네, 활약하고 있는 변우현 군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소개가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Hi everybody, I'm Brad, the drummer of Busker Busker.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변우현이고요. 조금 소개는 문학하고 좀 동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정말 책을 즐겨 읽고 있는 학생이고요. 네, 마크 주크버그가 졸업한 미국 명문고? 네,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제 학교 선배 사실 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주커버그보다는 그 이창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창래 네이티브 스피커 책을 쓴 한국계 그 작가고요. 그리고 더 대중적으로는 댄 브라운, 다빈치 코드 쓴 분이 나오신 학교이기도 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세대와 격차를 뛰어넘은 이렇게 나라까지 국경까지 뛰어넘은 이렇게 훈남들을 만나니까 또 기분이 새로워지는데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젊은 독자들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막 이런 거 물어봐. 그냥 저는 좀 위기에 좀 약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삽니다. 지금 4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제가 멀리서 듣기로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이 홍대 입구, 홍대 앞에 오면 수질오염이라고 쫓겨난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많이 긴장도 하고 어차피 잘 될 전조는 기대도 못 해요. 어차피 그냥 어차피 실수도 하고 낭패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제가 한 언행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니까 걸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따깍따깍 걸려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회를 할 것인가. 만회할 기회 없겠죠, 이제. 다시 불러줄 일이 없을 테니까. 근데, 그리고 제가 그냥 이렇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자주 있진 않지만 어떻게 해서 문학 행사에 나갈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안 그러냐 하면서도 예상 문제를 몇 개 뽑아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답할 말들 준비해 오는데 거의 안 맞아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얘기들이 지금 힘을 발휘를 못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 교란이랄까 혼란 상태가 막 머리에 와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그냥 그러나 근데 그런데다가 여기는 일방적 노출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보면 알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혼자만 환하게 이렇게 그 조명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조명을 받고 또 그다음에 그 천주교 그 용어로는 조명 시련 다음엔 조명이 오고 조명 다음엔 정화가 온다고 그래요. 근데 정화가 올지 안 올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참 고마운 게 좋은 분도 없고 중간에 나가는 분은 좀 있지만 핸드폰 갖고 문자 보내는 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래도 좀 뭐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제 말로 하자면 교양이 있는 분들이구나. 네. 그래서 하여튼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갈수록 그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기회가 점점 저는 없어지지 뭐 점점 많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은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아주 즐겁게 여러분과 지내볼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게스트분들 오신 분들과 함께하는 게 즐겁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네네. 이번에 작품 읽으셨잖아요. 예, 먼저 소감 어떻게 읽으셨는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Generally, when I read translated works, they're done quite simply. And these ones were very complex. I couldn't even tell they were from a foreign language. And I particularly like the perspectives, both of these writers coming from women, because I think women's perspective in Korea is more interesting in general to me than, I guess, a man's perspective in Korean, being that the patriarchal society. But yeah, I enjoyed them. Yeah. 우리 변희영 군이 통역도 같이 해주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통 이런 책들을, 그러니까 번역된 책들을 읽을 때는 막 좀 차이점을 느끼는데 이번 책들을 그러니까 이번 단편 소설들을 읽으니까 정말 영어를 읽는데도 정말 이게 한국말에서 왔나? 정말 그런 정도로 고품질적인 번역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즐겁게 잘 읽었고요. 그러고 뭐 언어적으로도 뭐 많이 배웠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본 게 있고. 우리 변희연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정말 한국말하고 영어로 같이 읽으니까 네. 좀 기본적으로 언어가 틀이 어떻게 다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게 좀 신기했고 네.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물론 내용들은 둘 다 정말 다르면서도 느낀 점이 참 많았죠. 그래서 정말 잘 읽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브래드 씨는 이제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경험하신 분이고, 우리 변희연 씨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외국을 경험하고 오셨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아까 이제 하늘하늘을 스카이로 뭐 번역했다 뭐 이런 문화적 차이들이 있는데 읽으시면서 조금 되게 생소하다 뭐 이런 느낌들 가지신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As an American in Korea, were there any translations that caught you off guard? Just like it just didn't. I can't remember any. I guess you could even talk about the name. Pronunciation. Hanako? Oh yeah, I originally thought, when I read the title of the book, The Last Hanako, I thought it was a story about a Japanese person or Japanese something, Hanako. And it wasn't until they actually explained in the book, Hanako, that I realized I was pronouncing it wrong the whole time. But in general, it's hard to tell when my students talk to me, I can generally tell them the best way to phrase a sentence, but when I read sentences in literary works, even though the sentence might be awkward, it's somewhat
I somewhat appreciate it from a literary sense that maybe I try to figure out the author's meaning of why they wrote it in an awkward manner. You understand? It wasn't in English. Right. It's not casual. So I always assume maybe it's me giving the translator the benefit of the doubt, but that it's for artistic purposes. So no, I mean, reading it, nothing caught me off guard. It flowed as a piece. They flowed a piece of work. 네, 그러니까 저 통역을 다 들으시죠, 사실? 아닌가요? 네, 일단 처음에 참 웃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지금 타이틀을 그러니까 Last of 하나코를 딱 보고 하나코 막 일본 사람 이름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읽다 보니까 코가 예뻐서 하나코 이렇게 이름이 나왔구나. 그거를 깨달아서 참 좀 당황스러워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번역된 그 책들을 읽을 때 막 그 번역가도 뭔가 그 예술적인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냥 개념으로 딱 읽었을 때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번역가가 무슨 의도가 있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다 정말 재밌게 잘 읽었대요. 네. 번역을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여은 씨도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미국에서 생활을 하셔서 이렇게 조금은 예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서 좀 생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네. 저는 그러니까 각 작품을 얘기를 하자면 중국인 거를 읽었을 때 그 양갈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잠깐 나왔는데 양갈보가 정말 한국에서는 정말 큰 욕이잖아요. 그리고 그 단어 뒤에 있는 역사가 참 깊고 그 문화가 참 깊은데 여기서 영어로 번역이 되면 GI's whore 이렇게 되면은 뭔가 아니에요. 뭔가 역사가 굉장히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좀 그런 번역의 한계를 좀 느꼈고요. 그거 말고 하나코는요. 하나코는 사실 영어가 더 좋았어요, 살짝. 그러니까 잘 읽히는 게.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어가 더 편안해서 그러겠죠. 네. 근데 우리 작품이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라스트 하나코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스타일로 좀 이렇게 생각이 흐름이 되는데 몰라 그거는 또 오히려 영어가 뭔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났어요.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좀 그런 느낌이 났어요.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관념적이고 시적인 그런 문체들이 좀 영어하고도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 있지 않나. 영어가 더 익숙하니까 네,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를 더 그러니까 그렇긴 그런데 또 반면에 사실 중국인 거리는 그 코테이션 마크들이 없어요. 그 대화를 하는데 근데 영어로는 그게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안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보통 필요하다고요. 근데 한국말로는 그게 안 필요한 이유가 말을 할 때 말투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땐 그냥 다로 다 끝나는데 그 말을 할 때는 요나 조 그러냐 이렇게 끝나니까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면에 그럴 때는 또 좀 더 애정 있게 그렇게 대화들이 진행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참 똑똑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브레이트 씨는 한국에 오늘 먼저 이 자리에는 어떻게 두 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알고 이 자리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셨어요? I believe. Was it Twitter or email? I don't know. I got a tweet or an email asking me to be a part of a book discussion. And it was the first time I actually had been invited to actually discuss something or think actually outside. And since leaving teaching, I've really missed, academia and books and whatnot. And so this is actually the first schedule that I've had where anyone has actually asked me what I thought about culture or Korea or a book. So I jumped on it. Yeah.
그래서 이메일이나 트위터 그 둘 중에 하나 연락을 받았는데요. 네. 수락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지금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었지만, 막, 뭐 생각하라는 그런 게 없었대요. 여태까지는. 그냥 와서 뭐 사진 찍고 그냥 얼굴빨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문화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생각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왔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우리 우연 씨는 어떻게 이 자리에 초청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제가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쩌다 보니까 정말 네. 연결이 돼가지고요. 네.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정말 원래 책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영광스럽게. 네. 네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서로 다 어떤 문학이 아까부터 공감이라는 말을 계속했는데 그 우연 씨는 해외 체류할 때 어떤 한국 문학 작품들을 이렇게 계속 좀 읽어 오셨나요? 아니면은 어땠나요? 별로 읽을 게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출판된다는 사실이 정말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미국에 정말 오랫동안 막 죽도록 공부를 할 때 막 제 주변에 한국 친구들도 그렇고 정말 한국 모든 거를 원한다고요. 네. 그래서 한국 음식 당연히 원하고 그러면서 한국 음악, 한국 영화는 당연하죠. 근데 그런 거는 뭐 유튜브나 그런 거에서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책만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사실 잘 못 읽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시군요. 우리 브래드 씨는 한국에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나요? Almost in November it will be 4 years. Almost 4 years. 11월 달에 4년. 네. 그럼 그동안 이제 뭐 우리 한국 문화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이렇게 고국을 떠나 계시면서 이렇게 원래 그 나라의 원래 고국의 이렇게 문학 작품들을 계속 읽으시면서 좀 힘을 얻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네네. Works? I don't know. But movies definitely. Korean movies have a kind of a no holds bar, kind of dangerous nastiness about them. I don't know. No, that's the best thing to say. But yeah, like my first exposure to Korean culture was through the movie Old Boy. Yeah, so I thought very strange things of this culture. We're just saying Old Boy. But yeah, I think Korea being such an isolated culture and country that they've built a strange relationship, not only amongst each other, but with the outside world in general. And it's almost an innocence, a strange innocence that I think a lot of foreigners appreciate when they come here, particularly me and Danny. And I think that's why we've stayed so long. But yeah, just they look at the world much more different than maybe it's the homogeny and the homogeneous culture. Yeah. It's a very unique way of looking at the world. I think that comes through in their language and into their works. 네, 그 책들은 뭐 그냥 읽었는데 그러니까 영화가 참 정말 확실하게 뭐 한국이란 거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러니까 한국을 통하는 게 올드보이를 처음 봤대요. 네. 근데 올드보이는 그렇잖아요.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한국이 이런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으면서 계속 뭐 사람들과도 접하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는데 그러니까 뭐 한민족 사상 그 문화나 그런 뭐 원래 그렇게 정말 그 좀 isolated 좀 그러니까 고립된 나라 그런 문화가 참 특별하고 그런 문화가 책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어나 책이나 그러니까 영화나 다 그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참 저희가 문학으로 소통하고 어떤 문화의 교류의 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계속 이렇게 말씀 듣는 중에 지루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즐거운 시간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분께, 이렇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좀 고립된 나라잖아요. 위로도 막혀있고, 이렇게 앞에는 바다고. 그럼 우리 문학이 세계와 만나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한 분께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분께. 저는 그렇게 큰 것에 대한 답변을 할 그런 건 좀 없고요. 우선 지가 어떻게 저의 문학 세계를 펼쳐갈 것인가. 근데 사실은 뭐 우리 문학을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작가 자신들이 자기의 어떤 프로그램 속에 자기의 그것을 넣어서 해나가는 것들이지 그게 무슨 정책적으로 될 문제 같은 것도 아니고요. 작가들이 얼마큼 어떤 세계관을 얼마큼 넓혀갈 것이며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이 정말 이 기괴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 기괴한 사건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데다 어떤 자각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문학을 키우고 뻗어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최 선생님. 완벽한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글쎄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정말 어떤 기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사유 속에, 사실 우리의 문화도 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벌써 이렇게 다양한 세대와 문화를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와 그 글쓰기의 내용 속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가들은 뭐 없는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파충류적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현실하고 즉히 접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계가 있는 것이죠.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우리의 작품 속에 넣으면서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세계를 향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변호연군도 그냥 소소하게 느꼈던 뭐 이런 점들은 좀 아쉬웠다라거나 뭐 그런 작은 얘기도 괜찮습니다. 네,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뭐 그 재미교포들이 쓴 책들이 있고 한국 재미교포들이 쓴 책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읽으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뭐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유학생 상황은 또 많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한국을 왔다 갔다 미국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는 건지 뭐 문화적 그 차이들을 어떻게 가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면에서는 그런 문학들이 아직 그러니까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뭐 모르죠. 제 뭐 동창들이나 동기들이나 그런 거를 쓰게 되면은 외국 사람들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유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프레시. I think maybe the best way is for Koreans not to be afraid of foreigners and of foreign countries, and not afraid, but be more confident. Koreans in general have a better level of bilingualism than most of the world. Me and my friends, we can only speak one language, and even my family, some of it not even that language very well. That Koreans in general, they lack I don't know exactly why, but they lack a confidence, particularly around 외국인s, that if they just get over that little hump, that they'll learn so much more and they'll be able to teach so much more. Whether it's studying abroad, and also, if there's a Korean thinking, I might want to study abroad, then your decision's already made. You should do it. There's no might. People in America, there's two types of people that are strong enough to study abroad and people that are weak enough, or are too weak. So if you're thinking,
I might want to study abroad, then just do it. Or if you think I might want to go to Itaewon or Hongdae and talk to foreigners, then just do it. There's nothing to. I don't understand the lack of confidence. Just do it, and it'll be worthwhile. 일단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두 언어를 구사하는 게 훨씬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 뭐 한국말 그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장점이 있는데도 뭔가 외국인하고 만날 때 뭐 자신감이 조금,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 생각으로는 좀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래서 뭐 네가 뭐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러고 아니면은 뭐 홍대나 이태원에 가서 외국인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면 그것도 자신감 있게 하라고요. 네. Oh, and also, about a year ago, Kim Hyung-tae, during a midterm exam, asked me if I wanted to join his band, and here we are now, making music together and having fun. So yeah, he wasn't afraid to ask me, and fun things happen. 네, 다 알아들으셨나? 그러니까 형태, 예. 형태 형이 그냥 아무 무서움을 안 갖고 이렇게 브래드 씨한테 브래드 씨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밴드 조인할래? 그래서 조인을 했는데 이제 완전 대박을 쳤으니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 정말 커질 수가 있으니까 정말 자신감을 갖고 네, 넘어갈 수 있게. 네,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두 분께 뭐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변우현 씨는 읽었던 작품 중에 중국인 거리 중에 한 소절 한영으로 읽어주시기로 하셨고요. 지금 제가 즉석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무대에 드럼이 있어요. 예, 드러머시잖아요. 그냥 작품을 읽으셨던 느낌을 리듬으로 한 번만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네. 그거 생각하시는 동안 우리 변우현 씨의 낭독 청해 듣도록. 먼저 낭독해 주시고, 준비. 네, 이쪽. 낭독해 주시면 우리 브래드 씨가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사실 하나만 애달게요. 네? 그러니까 준비하신 부분. 네, 자막 네. 보여주시겠어요? 사실요, 하나코, 네. 라스트 하나코도, 그러니까 한국말 표현력이 떨어진다. 한국말 표현력이 훨씬 더 좋은데, 이 말을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괜히 막말이 나와서, 그러니까 표현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여자 한 명에 통해 그러니까 정이 된다는 그 힘없는 현실. 그게 뭔가 몰라, 영어가 그냥 더 닿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다 정말 잘 읽었습니다. 저희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우리 박수 부탁드릴게요. 큰 덩지에 비해 지붕에 물매가 싸고 용마루가 밭아서 이상하게 눈에 설고 불균형에 배는 양식의 집들이었다. 그 집들은 일종의 저기로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언덕을 넘어 산창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에도 불구하고 언덕은 섬처럼 멀리 외따로 기막히다는 듯이 헛 웃음을 쳤다. 죄송합니다. 언덕을 넘어 선창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에도 불구하고 언덕은 섬처럼 멀리 외따로 있었으며 갑각류의 동물처럼 입을 다문 집들은 초라하게, 그러나 대개의 오래된 건물이 그러하듯 역사와 남겨지지 않는 기록의 추측으로 상상의 여백으로 다소 비장하게 바다를 향해 서 있었다. Those Western-style houses were strange, their steeply slanting roofs and pinched ridgelines looking out of place with their bulk. Perched on a hill that stood alone like a distant island amid the swarm of people on their way to the wharf, they radiated an air of cool contempt. Facing out to sea,
their orifices closed tight like shells. They seemed somehow heroic, even in their shabbiness. How old were they? What history did they contain? 네, 맞습니다. 영어가 훨씬 유창하시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Really?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작품을 읽은 느낌을 한 번만 표현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Yeah. Yes. Yeah, there's 6 more. 비록 오기통이긴 하지만 Those emotions? Yeah. No, I mean, 네, 웃음소리가 참 귀여우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즉석 공연에도 제안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버스커 활동 기대하겠고요. 번우영 군도, 유학 활약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들 이렇게 독자분들 이렇게 현장에서 만난 게 참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신기하고 재밌네요. 마이크가 왜 안? 저는요, 그냥 영감하고 둘이 시골에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는 아직도 문자를 할 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테 문자를 보내면 저더러 뒤에서 욕을 한대, 씹는다 그런대요. 문자를 씹는다 이런다는데, 그게 아니라, 핸드폰 문자를 하는 법을 가르쳐 줄 젊은이가 주변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모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흥분도 좀 되고 놀라기도 하고 조금 주눅도 들고요. 그러니까 막 생각하지 않던, 그래봐야 본래 면목이겠죠. 뭐 본색이 그냥 막 드러나면서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제가 생전 처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럽지도 않은 얼굴로 부끄러움 타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좀 놀랐는데요. 근데 굉장히 좋으네요. 뭐 젊은 피 수혈 이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조금 이제 좀 그냥 너무 늙었다, 나이 먹었다, 뭐 만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만년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회복할 시간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도 조심하고, 뭐 말도 조심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라는데 그냥 그런 거 다 무릅쓰고 가끔 이렇게 홍대 앞에 나와서 좀 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참 좋은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혹시 이런 기회가 이 마지막 기회라고 아까 하셨기 때문에 혹시 오정희 선생님, 최윤 선생님과 뭐 이렇게 대화 나누고 싶거나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 한 2분, 3분만 받아볼까요? 질문하시는 분께는 개간 아시아 책은호를 선물로 드립니다. 손을 들어주시죠. 5, 4. 네, 저기 계시는군요. 예, 일어서서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 오신 오늘 작가님들이랑 사회자님이랑 또 번역가분까지 해서 처음에 굉장히 여성분들만 이렇게 네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저는 이런 상황도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좀 말씀 여쭙고 싶고, 특히 아까
채은 선생님께서도 처음에 하나코는 없다를 쓸 때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고 해서 그쪽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개가 나셔 꼭 받아가시고요. 네. 글쎄요, 아마 오정희 선생님께서 시작을 하실 때하고 제가 또 저의 세대하고 뭐 큰 차이는 없어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늘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 아, 참 작품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그러나 뭐 그런 거지. 이해하실 분들이 이해하겠지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작품론이나 무슨 연구가 나올 때마다 글쎄요. 모든 작가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성적 감수성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보편적이 아닌 것 같다. 여성 작품은 글쎄 좀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그 평론가나 독자들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그 문학사는 그렇게 많은 오해가 늘 있고요. 어떤 면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여성이 소수인 상황 그리고 여성적 세계관이 늘 약간 예외적인 이런 상황이 굉장히 큰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더 좋은 작품을 쓰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떠신지? 여성 작가로서의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저는 아주 처음부터 조금 저의 어떤 입지랄까 이런 걸 작게 잡고서는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말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저는 그냥 일생을 프로페셔널한 작가로 살지를 못했다는 어떤 그 자탄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문학을 시작할 때 자기의 상처, 자기 어떤 불행감으로부터 시작을 하듯이 저 역시 그 시작을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제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 제가 손을 휘둘러서 제 손에 잡히는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한 인간이라는 게 교육 조건이 저는 여성이니까요. 피할 수 없는 조건들이면서 제가 겪는 문제들, 부딪히는 문제들, 괴로워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주로 소재로 잡아서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참 벗어나지도 않고요. 근데 결국 생각하면 또 여성의 문제라는 게 우리가 조금 넓히면 인간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하게 어떤 여성적인 문제에 나를 국한시켜서 그렇게 했다는 어떤 그런 것에서 많이, 그러니까 어떤 문학이라는 게 어떤 거대 담론에 매여서 뭐 그러는 건 또 아니잖아요. 어떤 숨어있는 어떤 갈피라든가 어떤 작지만 절실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가 처한 자리, 자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박경리 스님께서 저한테 장편을 안 쓴다, 못 쓴다. 너 장편 소설 그렇게 하나 들고 나오기 전에는 너를 안 보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신 적이 있고, 그러니까 뭐 후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작가라는 사람이 그냥 맨 집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어떤 정말 큰 작품도 못 내놓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게, 저는 제가 가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도 돼야 되고, 좋은 아내노릇도 하고 싶고, 그것이 어떤 인간은 제가 처한 어떤 조건 속에서 저는 정직해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래, 그것이 맞는 소리야.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짐을 자기 어떤 것들을 깨뜨리면서 어딜 나간다. 글을 위해서 뭐 소재를 이건 아니지. 하여튼 그러면서 뭔가 어떤 작품의 소재 속에서, 문학이라는 것 속에서 자기를 정말로 정직한 자기 어떤 조건이랄까, 자기의 내면 같은 것들을 가려버리면 그것도 부정직한 거다. 자기 기만일 수 있다. 호의의식이고 뭐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문학이라는 게 절실한 어떤 문학의 진정성이나 어떤 감동을 준다 하는 것들은 자기가 얼마큼 거기에 절실하게 느끼고 겪고 거기서 사유를 하고 그 사유를 확장해 가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제가 제 소설 속에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에 북한에서 나온 어떤 책을 보니까 유한 계급의 부르주아 계급의 어떤 그러는 거 권태와 이런 걸 다뤘다 이런 그 남한 작가들을 비판한 어떤 그 글의 한 구절 속에 아무개 하는데 거기 오정이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처럼 그냥 어떤 그 평온한 생활 속에서 깃든 어떤 불온함이나 권태감이나 슬픔이나 절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려내도 그것도 그냥 또 한 몫의 문학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쉬우신 분 한 분,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영어로 이렇게 작품이 번역되면서 이렇게 한 언어를 배우는 거는 또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혹시 본인의 작품들이 이렇게 번역되면서 영어를 배우고 싶은 어떤 욕구라든지 그런 어떤 자극을 받지 않으셨나 해서 이렇게 인식의 확장을 이렇게 넘어서는 차원에서 그런 고민을 안 하셨나 해서. 아까 제가 저는 영어 번역된 거를 잘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볼 능력이 없다는데 이 책을 아까 받아서 보면서 저도 그러니까 오정의 문장이 아니죠. 브루스 풀턴의 영어 문장을 익히면서 처음부터 첫 구절부터 외워가면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스 풀턴식의 영어가 되겠죠. 저요. 저는 글쎄요, 선생님보단 조금 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말이나 더 잘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지금 배운 거를 잘 복습하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됐습니다. 이렇게 양쪽 언어가 이렇게 비교적으로 되니까, 이제 정말 잘 써야 되겠다. 정말 좋은 글 쓰고 싶은 생각이 더 났습니다. 네. 앞으로 더 새로운 작품, 좋은 작품, 한 작품 기대하고 기다리면서요. 오늘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릴게요. 저희 수요복권 블로그에 댓글 이벤트 선정되신 분들은 무대 왼편에 마련된 이벤트 테이블에서 책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북스리브로 홍대점에서 이 바이링걸 에디션을 구입하신 분께도 책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개간 아시아에서 아시아 최신호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영수증을 저희 이벤트 테이블에서 보여주시면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팬사인회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자리가 아닌 다음 행사가 저희 정규 행사가 7시 30분입니다. 그 행사 준비를 위해서 사인 테이블은 좀 우리 스태프분들 밖에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팬사인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저희 또 이렇게 수요복콘에서 이렇게 즐거운 행사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책을 사랑하는 마음 북스리브로와 출판 전문 방송 온북TV가 함께하는 수요일의 북콘서트, 정말 특별한 만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드는데요. 저희 수요복콘의 행진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시간이 끝난 7시 30분에는요. 결혼불능 세대의 공저자 김대우, 윤범기 씨와 함께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반하는 건축으로 독자들을 찾으신 이 시대의 건축을 이야기하는 시인 함상호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